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최영진 교수입니다. 저는 그동안 문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4단 칠정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22개의 강의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제 10개의 강의 동영상을 제작함으로써 본 강좌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본 강의는 퇴계의 논4단 칠정 제2서를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즉 4단 칠정에 대하여 논한 두 번째 편지, 이런 뜻이죠. 이 편지는 고봉이 퇴계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즉 4단 칠정론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면서 고봉이 보낸 그 두 번째 편지에 대한 반론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고봉의 두 번째 편지는 퇴계의 논4단 칠정 제1서, 즉 4단 칠정에 대하여 논한 그 첫 번째 편지에 대한 반론입니다. 따라서 이 퇴계의 논4단 칠정 제2서, 이 서에는 퇴계 고봉 4단 칠정론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봉이 세 번째 편지를 퇴계에게 보냈고, 퇴계도 논4단 칠정 제3서를 작성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서는 내용이 간략하고 또 고봉에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퇴계 선생의 4단 칠정을 논한 두 번째 편지를 우리가 검토해 보면 4단 칠정론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강의는 고봉의 두 번째 편지, 여기에 대한 퇴계의 반론인 논 4단 칠정 제2서, 이렇게 강의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에는 4단과 칠정에 대한 규정의 변천, 4단과 칠정에 대한 규정의 변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4단이 무엇이고 칠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와 기, 이기론을 가지고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근데 이 규정이 여러 번 바뀝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강의에서 그 내용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시 퇴계의 논 4단 칠정 제2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변천 과정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고봉의 첫 번째 편지 이전, 고봉이 그 편지를 보냄으로써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데, 물론 그 이전에도 퇴계와 고봉 사이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오고 간 그 주장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본격적인 건 체계적인 그 편지, 말이 편지지 사실은 논문이죠. 거기서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 고봉이 퇴계에게 아주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4단과 칠정에 대한 규정이 어땠는가 하는 걸 간단히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이 문제는 추만 정지훈의 천명구도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4단은 리에서부터 발동하고 칠정은 기에서부터 발동한다 하는 내용이죠. 즉 4단과 칠정은 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의 마음의 작용이다. 이것이 추만 정지훈과 퇴계의 공통된 사고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도덕적인 마음, 주로 도덕 정감이죠. 4단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 정감을 중심으로 한, 그걸 하나의 중액으로 한 도덕심 전체를 이제 가리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칠정은
우리의 일상적인 일반적인 감정, 희로애락 같은 일반적인 감정을 가리키는데 왜 인간에게 이렇게 그 도덕적인 마음의 작용이 있고 꼭 도덕적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말할 수가 없는 그러한 마음의 작용, 두 가지 마음의 작용이 왜 존재하는가? 더 나아가서 인간이 어떻게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인간이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도덕심, 도덕 정감을 중액으로 한 도덕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인이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 근데 그 도덕심은 우리의 일상적인, 일반적인 감정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기론을 가지고 논증하기 위해서 사단은 리, 도덕법칙이죠. 질정은 기에서부터 발동하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다른 두 가지 마음의 작용이다. 이것이 슈만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퇴계 선생이 이걸 수정했다고 그랬어요. 사단은 리의 발현이고 칠정은 기의 발동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원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리, 칠정이라는 것은 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퇴계의 주장은, 이거는 이제 퇴계 선생이 김영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단지 발은 순리고로 무불선하고 칠정의 발은 겸기고로 유선하기라. 사단의 발동은 순수한 리야. 그러니까 순수한 리로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불선, 선하지 아니함이 없다. 칠정의 발동, 그런데 칠정의 발동은 겸기, 기를 겸하고 있다. 즉 이와 기를 겸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선하기라. 그러므로 선과 악이 있다. 그러니까 리라고 하는 것은 가치론적으로 순선무악한 절대 가치죠. 그러니까 사단은 그러한 리의 발현체니까 당연히 이제 무불선. 칠정은 가치론적으로 볼 때 뭐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가치 중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기가 발동한 칠정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퇴계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봉이 반론을 제기한, 비판하는 것이죠. 이 고봉의 유명한 첫 번째 편지입니다. 개성지 사발에 기불용사하야 본연지 성이 득이수자가 정맹자 소위 사단자라. 정지사발, 정이 막 발현했을 때, 성이 막 발현했을 때에 기불용사, 기가, 용사는 작용이에요. 기가 작용하지 않아 본연의 선행이 곧바로 완수된 것이 바로 맹자가 말한 바 사단이라는 것이다. 차는 고 순시 천리 소발이나 연이나 비능추로 칠정지 외요 내 칠정 중에 발이중절자지 요맹야라 뜻입니다. 이것은 본디 순수하게 천리가 발현한 바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퇴계의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즉 사단이죠. 이것 순수하게 천리가 발현한 바이지만 그러나 비는 아니다는 거죠. 능추로 칠정지외, 칠정의 바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칠정의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칠정 중에 발이중절자지 노백. 칠정 가운데 발동해서 절도에 맞는 것의 묘맥이다. 하나의 싹이다. 칠정 가운데에 발동해서 절도에 맞는 것의 싹이다. 이제 이 말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중용의 희로애락이라는 그 감정이 발동해서 절도에 딱 들어맞는다. 절도에 들어맞는다는 말은 그 감정이 지나치게 과격하게 발동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미약하게 발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 딱 적절하게 그 조절되어 발동된 상태, 이것이 이제 발익의 중절화, 희로애락이 발동해서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고 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화니까 이거는
선한 것이죠. 가치론적으로 선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봉의 입장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칠정과 구별되는 칠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 중립적인 물론 퇴계가 나중에는 칠정이라고 하는 것이 본선이 이유와 본래 선하긴 하지만은 악으로 흘러가기가 쉬운 것이다 이렇게 또 규정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 칠정이라고 할지라도 절도에 들어맞을 경우에는 그것은 화니까 그것은 이제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 그 선한 것, 칠정 가운데 선한 부분, 선한 경우, 칠정이 적절하게 발동했을 경우 그때는 그 선한 정감이니까 그것이 바로 사단이지 사단과 칠정이 별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별개의 두 개의 마음의 작용이 아니다. 그것은 이제 성발위정 말씀드렸듯이 성이 발현해서 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성은 하나밖에 없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물론 본연지성, 비일지성으로 이름을 붙일 수는 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성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성이 발현한 것이 정입니다. 이때 정은 감정이라는 뜻이 아니고 마음의 작용 전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하나니까 마음의 작용인 정도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형이상학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퇴계 선생은 사단과 칠정은 근원이 다르다. 근원이 다르다는 입장을 보다 강화합니다. 그래서 측은 수호 사양 시비는 하종이 바로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은 어디에서부터 발동하는가 하는 종은 어디에서부터 따라서 어디에서부터 발동하는가 바로 인의 예지지 성이라 인의 예지의 본성에서부터 발동하는 것일 따름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 즉 도덕 정감을 중액으로 하는 도덕심 이것은 본성에서부터 발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순서무학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보는 거고요. 희로 애구 애오요 칠정이죠. 하종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발동하는가. 외물이 그 형체의 감촉함에 동호중하여 연경이 출합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움직여 대상을 따라 나오는 것일 뿐이다. 다시 볼까요? 희로 애구 애오요 칠정은 어디에서부터 발동하는가. 외부에 있는 사물이 그 형체의 감촉함에 인간의 형체의 감촉함에 마음속에서부터 움직여 경은 이제 대상 세계예요. 대상을 따라 나오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소종례가 다르다. 그 뿌리가 다르다는 거죠. 칠정이 발동하는 주 계기는 뭐냐? 그 외물 바깥에 있는 사물이라. 바깥에 있는 사물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이것이 감응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이것이 발현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근원이 다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봉의 입장을 퇴계가 정면으로 이걸 비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고봉의 비판, 그것이 이제 제2서입니다. 제2서, 고봉의 두 번째 편지 내용입니다. 개인지정은 일야이니 기소위 정자는 겸이기 유선악야. 이게 전제죠. 개인지정은 일야라. 인간의 마음의 정이라고 하죠. 즉 마음의 작용은 한 가지야. 근데 소위는 이유, 근거, 원인 이럴 뜻이 않습니까? 그 정이 이루어지는 그 근거는 변비 겸하는 것이다. 이기를 겸하고 선악이 있는 것이다. 이기를 겸하고 선악이 있는 것이다. 무릇 인간의 정은 한 가지일 뿐이니 여기 인간의 정이 두 가지라고 받지 않습니까? 아니다. 한 가지다 이거니까. 근데 그 정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이거는 본디 이기를 겸하고
선악이 있는 것이다. 단 맹자가 휘 이기 묘합지 중 하야 전지 기발월이 하야 무불선저 언지하니 사단이시야. 그럼 사단이란 건 뭐냐? 맹자가 이기가 묘합하고 있는 가운데 나아가 오로지 가르쳤다. 니에서부터 발동해서 니에서부터 발동했기 때문에 선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을 가르쳤다. 요 지자의 목적어가 여기까지입니다. 가르쳐서 말하니 사단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정은 하나인데 그 중에 어디에 나아가서 말했느냐. 소취연지라고 그랬죠. 어느 측면에 대해서 말했느냐. 리에서부터 발동해서 선한 것.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단이죠. 그럼 7점은 뭐냐? 취 이기묘합지 중하야 홀륜원제하니 정언이냐고 7점 이거다. 자사는 중용입니다. 희로에 아까 말한 중화. 이기 묘합하는데 가운데에 나아가 홀륜 합쳐서 말하니 정은 본디 이기를 겸하고 선악에 있으니 7점이 이것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고봉의 입장은 전혀 바뀌지가 않은 거죠. 태기의 주장에 대해서 고봉의 입장은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단과 7점, 즉 도덕적 인간으로 하여금 도덕적 행위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도덕심, 도덕정감을 핵심으로 한 도덕심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동하는 일반적인 정감, 뭐 기쁘다든지 슬프다든지 이런 두 가지 정감, 이것을 본질적으로, 즉 근원적으로 상이한 두 개의 마음의 작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마음의 작용인데 그 중에서 어느 측면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볼 것인가는 두 입장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봉의 제2서에 대한 반론으로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검토해야 할 그 논사단 7정 제2서입니다. 물론 그 2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일단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는 측면에서 간단히 퇴계의 규정, 이른바 수정설이라고 하는데요. 그 수정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서입니다. 사는 네 발의 기수지요, 칠정은 기발의 이승지라. 사는 즉 이가 바람에 기가 수지요, 칠은 기가 바람에 리가 승진이라 하게 되었습니다. 사는 이제 사단을 줄여서 한 말이죠. 사단은 리가 발현함에 기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여기 갈짓자는 요 리를 가리켜 대명사로서. 칠정은 기가 발동함에 리가 거기에 타고 있는 것을 따릅니다. 여기에 승은 탈승자입니다. 탈승자, 요 지자는 기를 가리켜 탈승 따릅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상당히 바뀌었죠. 앞에서는 퇴계는 리는 이지발, 이가 발현된 것이다. 그렇게 봤죠. 또는 사단지발은 순리라, 사단의 발동은 순수한 리다. 사단에는 리만을 인정했는데 여기에 오면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의 기적인 요소를 첨가하게 됩니다. 원래는 사단이 이발이었죠. 근데 거기에 기적인 것을 거기에 첨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단도 이기지합이 되는 거죠. 7점은 이가 거기에 타고 있다. 이거는 뭐 사실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퇴계 선생이 사단지발은 순리지만 칠정지발은 겸기라. 칠정의 발동은 기를 겸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를 겸한다는 말은 이와 기가 같이 있다는 얘기니까. 칠정에 대한 퇴계의 주장은 표현만 좀 달라졌을 뿐인데 사단에 대해서는 아주 존재론적 규정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세히 또 보겠습니다만은
고봉이 이기 분리, 이와 기는 분리될 수 없다. 현실 세계에서 분리될 수 없다라는 그 이기 분리의 공식을 가지고 퇴계의 주장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기 분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성리학의 하나의 공리거든요. 그래서 퇴계가 이 주장을 수용해서 사단에도 이제 기적인 요소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은 제가 그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퇴계의 그 수정서를 어느 정도 수용해서 고봉이 자기 자신의 규정을 또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정지반야에 혹 이동이 기구하고 혹 기감이 있으니라. 정지반야에 혹 이동이 기구하고 혹 기감이 있으니라. 정의 발동함에 있어서는 혹은 사단입니다. 혹 사단.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가 움직여서 기가 갖추어지고 하는 것은 이가 움직여서 기가 거기에 갖추어지고 그는 갖추어진다는 뜻입니다. 칠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감이 있습니다. 기가 감응해서 이가 거기에 타고 있는 것이다. 정의 발동하면은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 즉 사단의 경우도 있고 칠정의 경우도 있다. 사단은 네가 움직여 기가 거기에 갖추어지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감응하여 네가 거기에 타고 있는 것이다 뜻입니다. 이거 언뜻 보면은 퇴계의 수정설 이 제2서의 견해와 거의 흡사한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퇴계는 사단과 칠정을 이렇게 구분해서 봤죠. 근데 여기서 정지발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고봉은 어디까지나 정의 발동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이 발동한다 이겁니다. 마음의 작용은 하나밖에 없다. 근데 이 발동이 정의 발동이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가 움직여서 기가 거기에 갖추어질 그런 경우 하나의 똑같은 정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사단, 즉 순선무악한 사단이 되는 것이고 기가 감응한다는 말은 외부의 사물, 외물에 감응하는 거죠. 우리가 일면 빨간 사과가 눈에 들어오면 아우 참 예쁘다. 뭐 이런 그 감정이 이제 감응하겠죠. 거기에 느껴서 움직이겠죠. 그것이 기감입니다. 거기에 이가 거기에 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론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퇴계 수정서를 일정 부분 이제 수용한 것이죠. 수용하지만 근본적인 입장, 사단과 칠정이 근본적으로 두 개의 상이한 정의라고 보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고봉의 입장은 바뀌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이제 사단 칠정론의 핵심적인 쟁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단 칠정에 대한 첫 번째 규정. 이 규정은 추만 정지훈의 사단은 니에서부터 발동하는 것이고 칠정은 기에서부터 발동하는 것이다. 이게 제1규정입니다. 제2규정은 퇴계입니다. 사단은 니의 발현이고 칠정은 기의 발동이다. 그 다음 세 번째 규정은 사단의 발동은 순수한 니이기 때문에 선하지 아니함이 없고 칠정의 발동은 기를 겸하기 때문에 선악이 있다. 이것이 세 번째 규정입니다. 세 번째 규정. 그 다음에 고봉의 규정은 성이 막
발현했을 때 기가 작용하지 않아 그 본래적인 선이 곧바로 완수된 것이 바로 맹자가 말하는 사단이다. 자, 좀 다르죠? 이것은 본디 순수한 천리가 발현한 바이기는 하지만 실정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이거는 실정 가운데에 발동해서 절도에 맞는 것의 하나의 묘맥일 뿐이다. 이것이 이제 고봉의 규정입니다. 그 다음 퇴계의 규정입니다. 퇴계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 번째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단, 측은 수호 사양 12지심은 어디에서부터 발동하는가? 인의 예지의 본성에서부터 발동을 따릅니다. 칠정, 희로, 애구, 애오욕은 어디에서부터 발동하는가? 바깥 사물이 그 형체에 감촉함에 마음속에서 움직여 대상을 따라 나오는 것일 뿐이다. 자, 그럼 고봉이 두 번째 편지에서의 사단 칠정의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간의 정은 하나이니 그 정이 이루어지는 근거는 본디 이기를 겸하고 선악이 있는 것이다. 다만 맹자가 요거는 사단이죠. 이기묘합한 가운데에 나아가 그것이 니에서부터 발동해서 선하지 아니함이 없는 즉 순손무악한 경우를 만을 가리켜서 말했으니 사단이 이것이다. 자사 7정입니다. 이기가 묘합한 가운데에 나아가 혼륜은 합쳐서 말했으니 정은 본디 이기를 겸하고 선악이 있으니 7정이 이것이다. 이것이 이제 고봉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 이른바 수정설 퇴계에 사단은 네가 발현함에 기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동함에 네가 거기에 타고 있는 것을 따릅니다. 고봉의 사칠에 대한 규정 정의 발동함에 혹 이가 움직여 기가 갖추어지는 경우가 있고 혹은 기가 감응하여 네가 거기에 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인 입장은 퇴계와 고봉 그것은 바뀌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략적으로 사단 칠정론의 전개 과정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퇴계의 논사단 칠정 제2서 제2서에는 일단 고봉의 제2서 교봉의 제2서를 퇴계가 인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퇴계가 반론하는 그러니까 고봉과 퇴계의 편지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이 문헌에는 이것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